인생의 후반전,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자유. 하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막막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3년간 금융인의 길을 걷다 60이 넘어 트럭 운전대를 잡은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택한 새로운 길 위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저는 농협에서 33년 4개월을 근무하고 2020년 12월 31일 자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역임하며 나름대로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죠. 퇴직 후 약 1년 반 동안은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제주 올레길 완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이름난 명산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몸을 움직여도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등산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다. 나는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화물차 운전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무실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던 은행 지점장이 트럭 운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편한 길을 두고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며 다들 말렸죠. 가장 큰 반대는 역시 가족, 특히 아내였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전국을 누비는 장거리 운전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평생 해온 일과 너무나 다른 일이기에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참을 설득한 끝에 그럼 우선 작은 차로 시작해서 한번 해보라는 아내의 힘든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톤 트럭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까, 어떤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사무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탁 트인 도로 위를 달릴 때의 해방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포항으로 가는 짐을 보고 그래, 오늘은 동해 바다를 보러 가자는 마음으로 짐을 싣고 또 어떤 날은 진주로 가는 짐을 잡고 남도의 정취를 느끼러 떠납니다. 고속도로든 국도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싱그러운 여름의 녹음,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일하는 지금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죠. 정년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는 제 친구들과 달리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날 깊은 산속 계곡에 있는 휴양지로 합판을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겨우 올라가 짐을 내리는데 한 곳이 아니라 계곡을 따라 여러 군데에 나누어 내려줘야 했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며 짐을 옮기고 또 차를 몰아 올라가 짐을 내리기를 반복했죠. 일이 다 끝나고 운송비를 받는데 화주이신 사장님께서 원래 운임인 14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쥐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운임은 14만 원인데요 라고 말씀드리자 그분은 이렇게 궂은 날씨에 힘든 곳까지 와서 고생해 주셨는데 이건 제 마음입니다. 기사님처럼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해주시는 분을 만나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거친 운전 환경 속에서 지칠 때도 있지만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자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 사이의 정, 그것이 이 길 위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저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본 걸까요? 함께 퇴직했던 농협 후배들 몇몇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이냐고 묻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 며칠간 일을 가르쳐 주었죠. 놀랍게도 공직에 있던 후배, 임원으로 퇴직한 후배까지 저를 따라 트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배출한 후배 트럭커만 벌써 5명입니다. 의도치 않게 저는 은퇴한 동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멘토가 된 셈이죠. 어떤 분들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에 1,000억 원 정도의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하면 유류비와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으로 차량 가격과 보험료 등이 들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무직으로 일했던 습관이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저는 매일의 운행 기록을 꼼꼼하게 일지에 작성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운임은 얼마였는지, 정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은행원 시절의 꼼꼼함이 지금은 저만의 든든한 자산 관리가 된 셈이죠.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길가에 차를 세운 채 아내가 사준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제 일을 반대했던 아내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저의 지원군입니다. 매일 아침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싸주며 저의 안전을 기원해주죠. 그 도시락을 먹을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아들에게도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때로는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 영주에 생강을 운반해드렸는데 짐을 받으신 아주머니께서 고맙다며 직접 농사지은 생강 한 자루를 덤으로 챙겨주셨습니다. 그 생강으로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니며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노동이 아니라 힐링입니다. 60이라는 나이, 계절로 치면 늦가을일까요? 하지만 그의 가을은 저물어가는 계절이 아니라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그의 용기 있는 삶. 오늘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도전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희망의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새롭고 즐거운 도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자유. 하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막막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3년간 금융인의 길을 걷다 60이 넘어 트럭 운전대를 잡은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택한 새로운 길 위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저는 농협에서 33년 4개월을 근무하고 2020년 12월 31일 자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역임하며 나름대로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죠. 퇴직 후 약 1년 반 동안은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제주 올레길 완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이름난 명산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몸을 움직여도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등산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다. 나는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화물차 운전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무실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던 은행 지점장이 트럭 운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편한 길을 두고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며 다들 말렸죠. 가장 큰 반대는 역시 가족, 특히 아내였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전국을 누비는 장거리 운전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평생 해온 일과 너무나 다른 일이기에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참을 설득한 끝에 그럼 우선 작은 차로 시작해서 한번 해보라는 아내의 힘든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톤 트럭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까, 어떤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사무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탁 트인 도로 위를 달릴 때의 해방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포항으로 가는 짐을 보고 그래, 오늘은 동해 바다를 보러 가자는 마음으로 짐을 싣고 또 어떤 날은 진주로 가는 짐을 잡고 남도의 정취를 느끼러 떠납니다. 고속도로든 국도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싱그러운 여름의 녹음,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일하는 지금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죠. 정년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는 제 친구들과 달리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날 깊은 산속 계곡에 있는 휴양지로 합판을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겨우 올라가 짐을 내리는데 한 곳이 아니라 계곡을 따라 여러 군데에 나누어 내려줘야 했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며 짐을 옮기고 또 차를 몰아 올라가 짐을 내리기를 반복했죠. 일이 다 끝나고 운송비를 받는데 화주이신 사장님께서 원래 운임인 14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쥐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운임은 14만 원인데요 라고 말씀드리자 그분은 이렇게 궂은 날씨에 힘든 곳까지 와서 고생해 주셨는데 이건 제 마음입니다. 기사님처럼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해 주시는 분을 만나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거친 운전 환경 속에서 지칠 때도 있지만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자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 사이의 정, 그것이 이 길 위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저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본 걸까요?
함께 퇴직했던 농협 후배들 몇몇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이냐고 묻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 며칠간 일을 가르쳐 주었죠. 놀랍게도 공직에 있던 후배, 임원으로 퇴직한 후배까지 저를 따라 트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배출한 후배 트럭커만 벌써 5명입니다. 의도치 않게 저는 은퇴한 동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멘토가 된 셈이죠. 어떤 분들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에 1~원 정도의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하면 유류비와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으로 차량 가격과 보험료 등이 들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무직으로 일했던 습관이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저는 매일의 운행 기록을 꼼꼼하게 일지에 작성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운임은 얼마였는지, 정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은행원 시절의 꼼꼼함이 지금은 저만의 든든한 자산 관리가 된 셈이죠.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길가에 차를 세운 채 아내가 사준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제 일을 반대했던 아내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저의 지원군입니다. 매일 아침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싸주며 저의 안전을 기원해주죠. 그 도시락을 먹을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아들에게도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때로는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 영주에 생강을 운반해드렸는데 짐을 받으신 아주머니께서 고맙다며 직접 농사지은 생강 한 자루를 덤으로 챙겨주셨습니다. 그 생강으로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니며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노동이 아니라 힐링입니다. 60이라는 나이, 계절로 치면 늦가을일까요? 하지만 그의 가을은 저물어가는 계절이 아니라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그의 용기 있는 삶. 오늘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도전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희망의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새롭고 즐거운 도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자유. 하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막막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3년간 금융인의 길을 걷다 60이 넘어 트럭 운전대를 잡은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택한 새로운 길 위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저는 농협에서 33년 4개월을 근무하고 2020년 12월 31일 자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역임하며 나름대로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죠. 퇴직 후 약 1년 반 동안은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제주 올레길 완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이름난 명산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몸을 움직여도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등산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다. 나는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화물차 운전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무실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던 은행 지점장이 트럭 운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편한 길을 두고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며 다들 말렸죠. 가장 큰 반대는 역시 가족, 특히 아내였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전국을 누비는 장거리 운전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평생 해온 일과 너무나 다른 일이기에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참을 설득한 끝에 그럼 우선 작은 차로 시작해서 한번 해보라는 아내의 힘든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톤 트럭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까, 어떤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사무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탁 트인 도로 위를 달릴 때의 해방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포항으로 가는 짐을 보고 그래, 오늘은 동해 바다를 보러 가자는 마음으로 짐을 싣고 또 어떤 날은 진주로 가는 짐을 잡고 남도의 정취를 느끼러 떠납니다. 고속도로든 국도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싱그러운 여름의 녹음,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일하는 지금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죠. 정년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는 제 친구들과 달리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날 깊은 산속 계곡에 있는 휴양지로 합판을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겨우 올라가 짐을 내리는데 한 곳이 아니라 계곡을 따라 여러 군데에 나누어 내려줘야 했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며 짐을 옮기고 또 차를 몰아 올라가 짐을 내리기를 반복했죠. 일이 다 끝나고 운송비를 받는데 화주이신 사장님께서 원래 운임인 14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쥐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운임은 14만 원인데요 라고 말씀드리자 그분은 이렇게 궂은 날씨에 힘든 곳까지 와서 고생해 주셨는데 이건 제 마음입니다. 기사님처럼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해주시는 분을 만나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거친 운전 환경 속에서 지칠 때도 있지만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자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 사이의 정, 그것이 이 길 위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저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본 걸까요? 함께 퇴직했던 농협 후배들 몇몇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이냐고 묻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 며칠간 일을 가르쳐 주었죠. 놀랍게도 공직에 있던 후배, 임원으로 퇴직한 후배까지 저를 따라 트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배출한 후배 트럭커만 벌써 5명입니다.
의도치 않게 저는 은퇴한 동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멘토가 된 셈이죠. 어떤 분들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에 서너 건 정도의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하면 유류비와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으로 차량 가격과 보험료 등이 들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무직으로 일했던 습관이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저는 매일의 운행 기록을 꼼꼼하게 일지에 작성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운임은 얼마였는지, 정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은행원 시절의 꼼꼼함이 지금은 저만의 든든한 자산 관리가 된 셈이죠.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길가에 차를 세운 채 아내가 사준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제 일을 반대했던 아내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저의 지원군입니다. 매일 아침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싸주며 저의 안전을 기원해주죠. 그 도시락을 먹을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아들에게도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때로는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 영주에 생강을 운반해드렸는데 짐을 받으신 아주머니께서 고맙다며 직접 농사지은 생강 한 자루를 덤으로 챙겨주셨습니다. 그 생강으로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니며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노동이 아니라 힐링입니다. 60이라는 나이, 계절로 치면 늦가을일까요? 하지만 그의 가을은 저물어가는 계절이 아니라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그의 용기 있는 삶. 오늘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도전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희망의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새롭고 즐거운 도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자유. 하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막막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3년간 금융인의 길을 걷다 60이 넘어 트럭 운전대를 잡은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택한 새로운 길 위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저는 농협에서 33년 4개월을 근무하고 2020년 12월 31일 자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역임하며 나름대로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죠. 퇴직 후 약 1년 반 동안은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제주 올레길 완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이름난 명산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몸을 움직여도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등산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다. 나는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화물차 운전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무실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던 은행 지점장이 트럭 운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편한 길을 두고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며 다들 말렸죠. 가장 큰 반대는 역시 가족, 특히 아내였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전국을 누비는 장거리 운전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평생 해온 일과 너무나 다른 일이기에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참을 설득한 끝에 그럼 우선 작은 차로 시작해서 한번 해보라는 아내의 힘든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톤 트럭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까, 어떤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사무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탁 트인 도로 위를 달릴 때의 해방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포항으로 가는 짐을 보고 그래, 오늘은 동해 바다를 보러 가자는 마음으로 짐을 싣고 또 어떤 날은 진주로 가는 짐을 잡고 남도의 정취를 느끼러 떠납니다. 고속도로든 국도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싱그러운 여름의 녹음,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일하는 지금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죠. 정년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는 제 친구들과 달리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날 깊은 산속 계곡에 있는 휴양지로 합판을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겨우 올라가 짐을 내리는데 한 곳이 아니라 계곡을 따라 여러 군데에 나누어 내려줘야 했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며 짐을 옮기고 또 차를 몰아 올라가 짐을 내리기를 반복했죠. 일이 다 끝나고 운송비를 받는데 화주이신 사장님께서 원래 운임인 14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쥐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운임은 14만 원인데요 라고 말씀드리자 그분은 이렇게 궂은 날씨에 힘든 곳까지 와서 고생해 주셨는데 이건 제 마음입니다. 기사님처럼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해 주시는 분을 만나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거친 운전 환경 속에서 지칠 때도 있지만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자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 사이의 정, 그것이 이 길 위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저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본 걸까요? 함께 퇴직했던 농협 후배들 몇몇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이냐고 묻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 며칠간 일을 가르쳐 주었죠. 놀랍게도 공직에 있던 후배, 임원으로 퇴직한 후배까지 저를 따라 트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배출한 후배 트럭커만 벌써 5명입니다. 의도치 않게 저는 은퇴한 동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멘토가 된 셈이죠. 어떤 분들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에 서너 건 정도의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하면 유류비와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으로 차량 가격과 보험료 등이 들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무직으로 일했던 습관이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저는 매일의 운행 기록을 꼼꼼하게 일지에 작성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운임은 얼마였는지, 정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은행원 시절의 꼼꼼함이 지금은 저만의 든든한 자산 관리가 된 셈이죠.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길가에 차를 세운 채 아내가 사준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제 일을 반대했던 아내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저의 지원군입니다. 매일 아침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싸주며 저의 안전을 기원해주죠. 그 도시락을 먹을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아들에게도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때로는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 영주에 생강을 운반해드렸는데 짐을 받으신 아주머니께서 고맙다며 직접 농사지은 생강 한 자루를 덤으로 챙겨주셨습니다. 그 생강으로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니며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노동이 아니라 힐링입니다. 60이라는 나이, 계절로 치면 늦가을일까요? 하지만 그의 가을은 저물어가는 계절이 아니라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그의 용기 있는 삶. 오늘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도전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희망의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새롭고 즐거운 도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자유. 하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막막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3년간 금융인의 길을 걷다 60이 넘어 트럭 운전대를 잡은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택한 새로운 길 위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저는 농협에서 33년 4개월을 근무하고 2020년 12월 31일 자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역임하며 나름대로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죠. 퇴직 후 약 1년 반 동안은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제주 올레길 완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이름난 명산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몸을 움직여도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등산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다. 나는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화물차 운전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무실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던 은행 지점장이 트럭 운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편한 길을 두고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며 다들 말렸죠. 가장 큰 반대는 역시 가족,
특히 아내였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전국을 누비는 장거리 운전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평생 해온 일과 너무나 다른 일이기에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참을 설득한 끝에 그럼 우선 작은 차로 시작해서 한번 해보라는 아내의 힘든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톤 트럭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까, 어떤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사무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탁 트인 도로 위를 달릴 때의 해방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포항으로 가는 짐을 보고 그래, 오늘은 동해 바다를 보러 가자는 마음으로 짐을 싣고 또 어떤 날은 진주로 가는 짐을 잡고 남도의 정취를 느끼러 떠납니다. 고속도로든 국도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싱그러운 여름의 녹음,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일하는 지금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죠. 정년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는 제 친구들과 달리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날 깊은 산속 계곡에 있는 휴양지로 합판을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겨우 올라가 짐을 내리는데 한 곳이 아니라 계곡을 따라 여러 군데에 나누어 내려줘야 했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며 짐을 옮기고 또 차를 몰아 올라가 짐을 내리기를 반복했죠. 일이 다 끝나고 운송비를 받는데 화주이신 사장님께서 원래 운임인 14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쥐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운임은 14만 원인데요 라고 말씀드리자 그분은 이렇게 궂은 날씨에 힘든 곳까지 와서 고생해 주셨는데 이건 제 마음입니다. 기사님처럼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해 주시는 분을 만나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거친 운전 환경 속에서 지칠 때도 있지만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자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 사이의 정, 그것이 이 길 위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저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본 걸까요? 함께 퇴직했던 농협 후배들 몇몇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이냐고 묻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 며칠간 일을 가르쳐 주었죠. 놀랍게도 공직에 있던 후배, 임원으로 퇴직한 후배까지 저를 따라 트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배출한 후배 트럭커만 벌써 5명입니다. 의도치 않게 저는 은퇴한 동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멘토가 된 셈이죠. 어떤 분들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에 1,000억 원 정도의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하면 유류비와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으로 차량 가격과 보험료 등이 들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무직으로 일했던 습관이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저는 매일의 운행 기록을 꼼꼼하게 일지에 작성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운임은 얼마였는지, 정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은행원 시절의 꼼꼼함이 지금은
저만의 든든한 자산 관리가 된 셈이죠.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길가에 차를 세운 채 아내가 사준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제 일을 반대했던 아내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저의 지원군입니다. 매일 아침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싸주며 저의 안전을 기원해주죠. 그 도시락을 먹을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아들에게도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때로는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 영주에 생강을 운반해드렸는데 짐을 받으신 아주머니께서 고맙다며 직접 농사지은 생강 한 자루를 덤으로 챙겨주셨습니다. 그 생강으로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니며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노동이 아니라 힐링입니다. 60이라는 나이, 계절로 치면 늦가을일까요? 하지만 그의 가을은 저물어가는 계절이 아니라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그의 용기 있는 삶. 오늘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도전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희망의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새롭고 즐거운 도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자유. 하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막막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3년간 금융인의 길을 걷다 60이 넘어 트럭 운전대를 잡은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택한 새로운 길 위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저는 농협에서 33년 4개월을 근무하고 2020년 12월 31일 자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역임하며 나름대로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죠. 퇴직 후 약 1년 반 동안은 그동안 못해본 것들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제주 올레길 완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이름난 명산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몸을 움직여도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등산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다. 나는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화물차 운전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무실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던 은행 지점장이 트럭 운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편한 길을 두고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며 다들 말렸죠. 가장 큰 반대는 역시 가족, 특히 아내였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전국을 누비는 장거리 운전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평생 해온 일과 너무나 다른 일이기에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참을 설득한 끝에 그럼 우선 작은 차로 시작해서 한번 해보라는 아내의 힘든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톤 트럭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까, 어떤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사무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탁 트인 도로 위를 달릴 때의 해방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포항으로 가는 짐을 보고 그래, 오늘은 동해 바다를 보러 가자는 마음으로 짐을 싣고 또 어떤 날은 진주로 가는 짐을 잡고 남도의 정취를 느끼러 떠납니다. 고속도로든 국도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싱그러운 여름의 녹음,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일하는 지금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죠. 정년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는 제 친구들과 달리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날 깊은 산속 계곡에 있는 휴양지로 합판을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겨우 올라가 짐을 내리는데 한 곳이 아니라 계곡을 따라 여러 군데에 나누어 내려줘야 했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며 짐을 옮기고 또 차를 몰아 올라가 짐을 내리기를 반복했죠. 일이 다 끝나고 운송비를 받는데 화주이신 사장님께서 원래 운임인 14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쥐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운임은 14만 원인데요 라고 말씀드리자 그분은 이렇게 궂은 날씨에 힘든 곳까지 와서 고생해 주셨는데 이건 제 마음입니다. 기사님처럼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해 주시는 분을 만나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거친 운전 환경 속에서 지칠 때도 있지만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자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 사이의 정, 그것이 이 길 위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저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본 걸까요? 함께 퇴직했던 농협 후배들 몇몇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이냐고 묻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 며칠간 일을 가르쳐 주었죠. 놀랍게도 공직에 있던 후배, 임원으로 퇴직한 후배까지 저를 따라 트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배출한 후배 트럭커만 벌써 5명입니다. 의도치 않게 저는 은퇴한 동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멘토가 된 셈이죠. 어떤 분들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에 1,000억 정도의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하면 유류비와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으로 차량 가격과 보험료 등이 들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무직으로 일했던 습관이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저는 매일의 운행 기록을 꼼꼼하게 일지에 작성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운임은 얼마였는지, 정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은행원 시절의 꼼꼼함이 지금은 저만의 든든한 자산 관리가 된 셈이죠.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길가에 차를 세운 채 아내가 사준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제 일을 반대했던 아내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저의 지원군입니다. 매일 아침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싸주며 저의 안전을 기원해주죠. 그 도시락을 먹을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아들에게도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때로는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 영주에 생강을 운반해드렸는데 짐을 받으신 아주머니께서 고맙다며 직접 농사지은 생강 한 자루를 덤으로 챙겨주셨습니다. 그 생강으로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니며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노동이 아니라 힐링입니다. 60이라는 나이, 계절로 치면 늦가을일까요? 하지만 그의 가을은 저물어가는 계절이 아니라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그의 용기 있는 삶. 오늘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도전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희망의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새롭고 즐거운 도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자유. 하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막막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3년간 금융인의 길을 걷다 60이 넘어 트럭 운전대를 잡은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택한 새로운 길 위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저는 농협에서 33년 4개월을 근무하고 2020년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역임하며 나름대로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죠. 퇴직 후 약 1년 반 동안은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제주 올레길 완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이름난 명산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몸을 움직여도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등산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다. 나는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화물차 운전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무실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던 은행 지점장이 트럭 운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편한 길을 두고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며 다들 말렸죠. 가장 큰 반대는 역시 가족, 특히 아내였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전국을 누비는 장거리 운전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평생 해온 일과 너무나 다른 일이기에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참을 설득한 끝에 그럼 우선 작은 차로 시작해서 한번 해보라는 아내의 힘든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톤 트럭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까, 어떤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사무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탁 트인 도로 위를 달릴 때의 해방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포항으로 가는 짐을 보고, 그래, 오늘은 동해 바다를 보러 가자는